Xin chào các bạn.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대표 강사 윤선혜입니다. 자, 우리 사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떤 주제로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tiền bạc 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하기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너는 뭐뭐인 줄 아나 봐. 자, 요거 우리 착각이었죠. 너 뭐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오는 베트남어 뭐였죠? 그렇죠, 그렇죠. 나오세요. 네, 잘하셨어요. 뚱. 뚱이었습니다. 뭐랑 같이 이번엔 결합을 해볼 거냐면요. 너 틀림없이 뭐라고 착각하나 본데 뚱 뒤에 짝과 결합을 해볼 거예요. 뚱 삐리리 짝 하면 너 삐리리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언니 누나는 돈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나 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찌뚱 có tiền, 돈이 있으면 là 뭐뭐이다, có tất cả, 전부를 가지고 있다고 tưởng, chắc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딱 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는 em 착각하니 tưởng 그리고 뭐라고 số tiền này 이 돈이 자 tiền 하면 돈이지만 얼마의 이 금액들 그거를 số tiền 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돈이 số tiền này 내 돈이라고 là của tôi 그리고 짝 붙여줄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각했어요 라고 말할 때는 tôi tưởng 그리고 너가 틀림없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 때는 상대방 호칭 넣고 tưởng 말할 내용 뒤에 짝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음원 들으면서 따라해 볼게요. Chị tưởng có tiền là có tất cả chắc. Em tưởng số tiền này là của tôi chắc. 네,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우리 너는 뭐뭐 해야 하지만 비로소 뭐뭐 한다는 걸 알고 있니? 요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주어 뒤에 có biết không 하면 뭐죠? 너 알고 있니? 그리고 긴 구문을 넣을 거죠. 라 뭐뭐라는 것을 알고 있니? 뭐뭐라는 것을 알고 있니? 라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큰 구문 하나와 그 다음에 이 뭐뭐라는 것을 안에 비로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니? 라는 mới 용법을 넣어서 해볼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처음에 큰 구조를 có biết là 내용 không 인데 이 내용 안에 비로소 이렇게 된다는 것, 아, 비로소 뭐이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장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우리 그러면 오빠, 형은 알고 있어요. 제가 일을 추가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알바를 해야지만 충분한 돈이 있다는 걸 뭐 하기 위한? 그쵸, 학비를 내기 위한 요 표현입니다. 딱 한국말로 하면 뭐죠? 제가 알바를 해야지만 학비를 낼 수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딱 이 표현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까요? 먼저 이 안에 있는 문장부터 보면 알바를 해야만 한다. 어떻게 만들죠? 네, 해야만 해, phải 넣을 거예요. 그래서 tôi phải đi 하러 가야만 해. 그리고 làm thêm 하면 뭐죠? 일을 하는 건데 thêm 추가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아르바이트 또는 잔업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học thêm 하면 우리 저번에 뭐였죠? 공부 일정한 수업 시간 외에 하는 거 사교육이 됐었어요. 그렇죠? 추가해서 공부하는 것 làm thêm 알바하는 겁니다. 그렇죠? mới 비로소 có đủ tiền 했어요. đủ tiền 하면 충분한 돈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한? đóng học phí. 자, học phí 하면 학비죠. 그럼 제가 아까 학비를 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đóng 하면 우리가 뭘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네, 다 따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계좌가 있어. 학비 계좌. 근데 그때 우리가 돈을 내야 다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đóng học phí 하면 학비를 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빠 알고 있어요? Anh có biết 이거라는 것을 là tôi phải đi làm thêm 그래야지만 비로소 mới 충분한 돈이 있어요. 학비를 낼 có đủ tiền đóng học phí 그리고 물어봐야 되니까 không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các bạn có biết là 하고 내용 나옵니다. họ 그들은 phải rất tiết kiệm. 자, tiết kiệm 하면 뭐죠, 여러분? 굉장히 절약하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절약을 해야지만 mới trở nên giàu có 라고 하죠. trở nên 형용사 하면 우리 형용사 하게 되다. 그쵸? 그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giàu có 하면 부자잖아. 부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니?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절약을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음원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볼게요. Anh có biết là tôi phải đi làm thêm mới có đủ tiền đóng học phí không? Các bạn có biết là họ phải rất tiết kiệm mới trở nên giàu có không? 좋습니다. 이렇게 챙겨두시고요. 챙겨두고 싶은 거 하나 더 있어요. 챙겨드리고 싶은 거. 자오꺼에 반대되는 말 한번 찍고 가볼까요? 부자가 됐어. trở nên giàu có. 가난해지게 됐어. trở nên nghèo khổ 입니다. 자, nghèo 하면 우리가 가난한. 근데 이음절로 짝지로 알아놔야겠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nghèo khổ 하면 가난한. 자, 그럼 가봅니다. 세 번째. 겨우 조금 뭐뭐 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군요. 일어나 버렸군요. 라는 의미에서 mới,와 나가 결합한 표현이었죠. 그리고 그런데 반전의 의미 마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넣어주면 완전 완벽합니다. 그래서 mới xin một ít tiền 했어요. xin 돈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청한 거예요. 돈 앞에 쓰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một ít 하면 một chút,과 바꿔 쓸 수 있어요. 조금의 돈을 겨우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mẹ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임망 한 거죠. 임망 이게 뭐예요? 망 야단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단쳤다. rồi 이미 야단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đã mang rồi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막 처음 만났는데 소개팅에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혹시 1,000만 원만 좀 이런 상황 아니에요? mới gặp nhau lần đầu 했어요. lần đầu 하면 처음 번인 거잖아요. 처음 번에 gặp nhau 서로 만났는데 그런데 anh ấy 그가 đã hỏi mượn tiền 했어요. 자, hỏi 물어봤어요. 요청했어요. 뭐 해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mượn tiền 또는 vay tiền 같습니다. 근데 보통 vay tiền 은 은행 같은 데서 빌릴 때 많이 쓰고 대출 받는 거고요. 이제 우리 친한 사이에서 뭐 대출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돈 빌리자 이거잖아요. 그럴 때는 mượn tiền 씁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Mới xin một ít tiền mà mẹ đã mắng rồi. Mới gặp nhau lần đầu mà anh ấy đã hỏi mượn tiền.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넘어갑니다. 네 번째죠. 아마도 뭐뭐인 것이 분명해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것만 있으면 뭐뭐인 듯해요인데 they find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쵸? 자, 그럼 가봅니다. hình như 뭐뭐인 것 같대요. 어떤 것 같대요? lãi suất 은행. 은행의 lãi suất 하면 뭐죠? 여러분? 그쵸? 처음 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자, 금리 이런 거예요. 그쵸? 이자가, 은행의 이자가 tăng lên 했어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호가 있었겠죠. 그쵸? 반대말 알려드릴게요. tăng lên 이음절이죠. 사실 올랐당 하고 우리가 외웠어요. 그쵸? 땅 하면 증가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giảm 하면 우리가 감소하다라는 의미에서 giảm 썼죠. lên 하면 오르다잖아요. xuống 붙여주면 돼요. 내려가다라는 말 붙여주면 tăng len에 해당하는 딱 반대말 giảm xuống 입니다. 아시겠죠? 챙겨 같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네요. hình như lãi suất ngân hàng đang tăng lên thì phải. 네, 은행이 뭐가 오르고 있어. 그 다음 가볼게요. hình như 어떤 사람, ông Sáu,Sáu 라는 사람이 mới bạc trúng thưởng. 이게 뭘까요? trúng thưởng. 자, 우리가 중số 배웠나요? số 하면 숫자가 좀 하고 맞아버리는 거야. 그게 뭐죠? 야마 또 중số 있었잖아요. 우리 VSL2에서 배웠죠? 나 복권에 당첨됐으면 했었어요. 그쵸? 그럼 뭔가에 당첨되는데 등 하면 상이에요. 상에 당첨되는 거 경품에 당첨되다예요. 그쵸? 이 싸우라는 할아버지가 막 경품에 당첨됐나 봐. 어떤 경품? 뭐 GX의 한 대의 자동차에 경품에 당첨됐나 봐. define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이거죠. 이것도 이 싸우 할아버지가 뭔가 새 차를 이렇게 끌고 뭔가 온 거죠.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어떤 상황상, 정황상 추측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신중하게 예측하는 겁니다. hình như thì phải. 자, 한번 들어볼게요. Hình như lãi suất ngân hàng đang tăng lên thì phải. Hình như ông Sáu mới trúng thưởng một chiếc xe hơi thì phải.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5번째 갑니다. 끝났어요. 우리 말하기 연습은 끝났고요. 이제 듣기로 가볼게요. 아시겠죠? 이
첫 번째, 세 번째 예문이 달라요. 짤막짤막하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vì sao, 왜 anh ấy, 그가 좀 có vẻ 뭐뭐해 보인다. mệt mỏi 하면 뭐죠, 여러분? mệt 도 지친, mỏi 도 지친, mệt mỏi. 그쵸, 지친이요. 왜 그가 지쳐 보일까요? tiền sửa nhà tất cả là bao nhiêu? 자, 돈인데 어떤 돈? sửa nhà. 집을 고치는 돈이 tất cả 전부가 얼마입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y tiền ở ngân hàng có dễ không? 하고 물어봤어요. 아까 com으로 물어봤죠? 자, 뭐 하는 것이 은행에서 vay tiền. 제가 말했죠? 그냥 개인 간의 거래야. 돈 좀 꿔줘. mượn tiền 이었어요. 근데 은행에 가서 돈 좀 꿔주세요. 그럴 때는 vay tiền 입니다. 그쵸?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는 것이 쉽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자, 1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응의 종의. 자, 그 남편은 đã mua gì? 무엇을 샀습니까? 언제? sáng nay, 오늘 아침에. 자, 그 다음에 anh ấy, anh ta đã làm mất bao nhiêu tiền? 세상에 mất 했대요. 뭐를요? tiền, 돈을 잃어버렸어. mất 이거잖아요. 그쵸? 얼마의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이거 보실 겁니다. 그쵸? 자, 1번부터 들어볼게요. 1. Sao dạo này trông anh có vẻ mệt mỏi vậy? Mấy tháng nay tôi đang lo sửa nhà, mệt lắm. Lúc đầu tôi tưởng là sẽ tốn chừng 2-3 triệu thôi, nhưng đã chi 5 triệu rồi, bây giờ lại phải thêm 5 triệu nữa mới đủ. Không biết lấy tiền đâu ra bây giờ. Sao anh không vay tiền ở ngân hàng? Đâu có dễ anh. 3. Tiền anh để trong túi đâu rồi em? Em đâu có biết. Anh xem lại lần nữa coi. Sáng nay anh có mua gì không? Anh chỉ mua một tờ báo thôi. Lúc trả tiền thấy trong túi vẫn còn 4 tờ 50.000 mà. 4 tờ 50.000. Trời ơi, chắc là anh làm rơi ở đâu rồi? Tiền bạc anh tưởng là dễ kiếm lắm đấy hả? 네, 잘 들어보셨죠? 3번 대화는 진짜 현실 부부 같았어요. 그쵸? 자, 들어봅시다. 1번 số 1입니다. Sao, 왜, dạo này, 요즘, 좀 anh có vẻ mệt mỏi vậy? 요새 왜 그렇게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죠. Mấy tháng nay. 자, mấy tháng nay. 요 몇 달간, 이거죠. 그쵸? 몇 달간, tôi đang lo, 뭐 했대요? tôi đang 하고 있어. 근데 lo sửa nhà 했어요. 그러면 lo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는데 걱정해요? 집을 고치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죠. mệt lắm, 정말 지쳐. 자, lúc đầu, 처음에는요. 처음 때에는 tôi tưởng, 나는 착각했어요. 이거 우리 배웠죠? tôi tưởng là 뭐라고 착각했어요? 돈 하면 우리 뭐예요? 얼마만큼 돈이 든다예요. 그래서 대략 뭐랑 바꿔줄 수 있을까요? khoảng 과 바꿔 쓸 수 있어요. khoảng 또는 chừng 입니다. 대략 2-3 triệu thôi. 그럼 이 2-3 triệu 하면 200-300만 동 정도인 거죠. 그쵸? 200-300만 동 정도만 thôi. 이 정도만 들 줄 알았다.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어. nhưng 그러나 đã 이미 했죠. chi 하면 뭐예요? 소비해 버린 거예요. 돈이 든 거예요. 5 triệu rồi. 500만 동이 들었어요, 이미. bây giờ, 지금 lại phải thêm. 또 해야만 해. 얼마 해야 돼요? 5 triệu nữa. 얼마 더? 500만 동을 더 해야지만 mới đủ. 비로소 충분하다. 여기 mới 무슨 용법이죠? 비로소죠. 그래야지만 비로소 루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총 얼마 든 거예요? 처음엔 200-300만 동이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500만 동에다가 500만 동 하면 우리 이렇게 돈이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돈 답 나왔죠? không biết, 모르겠다. lấy tiền đâu ra bây giờ. 자, lấy tiền đâu ra. 이 표현도 이렇게 밑줄 쳐놓고 한 번에 보시면 더 좋은데요. lấy tiền 하면 돈을 가져오다죠. 그쵸? đâu, 어디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뭐예요? 야,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다, 야. 딱 요 표현이 không biết lấy tiền đâu ra đâu. đâu ra. 그쵸? không biết lấy tiền đâu ra. 이게 뭐라고요?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네. 딱 요거예요. 알지 못하겠어. 돈을 어디에서 돈을 가져와서 나오게 해야 될지 요거죠. 그쵸? 자, 그 다음 가볼게요. sao, 왜 anh không vay tiền? 너 돈을 빌리지 않니? 대출하지 않니? ở ngân hàng, 은행에서. đâu có dễ anh. đâu có dễ anh. 쉽대요, 안 쉽대요?
đâu có 이거 뭐예요? 전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대화였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했던 거 다 찾았죠? 네,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số 3죠. 우리 이것은 cuộc nói chuyện giữa vợ và chồng 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대화인데 재밌습니다. 먼저 남편이 말하죠. tiền anh để trong túi đâu rồi em? 하고 물었어요. 자, 뭐냐면요. 주머니 안에 두었던 오빠 돈이, 내 돈이 đâu rồi? 어디 가버렸지? em 마치 너가 알고 있지 않니? 하고 물어봐요. 그렇죠? 주머니 안에 뜬 내 돈 어디 갔어? 그러니까 em đâu có biết. 이거 알아도 모른 척 해야죠. 그렇죠? đâu có 하면 뭐예요? 전혀 뭐뭐 할 수 없다. 전혀 알 수 없어. 저 전혀 모르겠는데요. anh 오빠 xem lại 다시 봐봐. lần nữa. 다시 한 번 더 coi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봐봐라고 합니다. sáng nay 오늘 아침에 anh có mua gì không? 뭐 산 거 있어? 오빠?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오빠가 말하죠. anh chỉ mua một tờ báo thôi 했어요. 나 오직 한 부의 신문만 샀다. 이 tờ 는 한 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문 앞에 오면 이 한 부를 말해요. 자, lúc trả tiền 내가 돈을 계산할 때 trả tiền. 자, thấy 보았어. trong túi 이 주머니 안에 vẫn 여전히 còn 남아 있었어. 얼마가 몬또 남죽ngàn 마 했어요. 내가 계산했을 때 내 주머니에 몬또 하면 뭐죠? 네 장에 뭐가 있었어요? 남죽ngàn 하면 여러분 5만 동이죠. 왜? 남죽 하면 50이고 그리고 ngàn 붙여주면 내 주머니 안에 네 장에 5만 동 있었어. 그럼 얼마 있었던 거죠? 20만 동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통 신문 한 부에 2,000동 정도 하거든요. 지금 20만 동 있어. 2,000동을 내고 없어진 거야. 환장을 노리시죠. 자, 가봅니다. 와이프가. 먼또 남죽ngàn 20만 동? 지금 5만 동짜리 4장이라고 했어요. Trời ơi, 얼마나 chắc là 틀림없이 anh làm rơi ở đâu rồi 했어요. rơi 하면 어디 떨어뜨린 거죠. 그렇죠? rơi xuống 하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떨어뜨리게 한 것 같은데 열받죠. 이게 지금 스크립트가 한 15년 전에 써줬으면 20만 동의 화폐 가치가 더 높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와이프 완전 열받았어요. tiền bạc 이 화폐, 돈은요. anh tưởng 당신 착각하는 거지. 오빠 지금 돈 벌기 쉬운 줄 알아? 딱 이거예요. 돈이 anh tưởng 오빠는 착각하고 있어. dễ kiếm lắm. 굉장히 벌기 쉽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야? 너희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뉘앙스가 다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쉽게 바가지 긁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딱 이 뉘앙스가 그거거든요. 돈 벌기 쉬운 줄 알아 오빠? 좀 장난해? 이런 느낌으로 tiền bạc anh tưởng là dễ kiếm lắm đâu hả? 이런 느낌으로 간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열심히 연기했나 봐요. 힘드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이거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우리 여기 다 되어 있죠. 오늘 아침에 뭐 샀는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신문 한 부 샀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그렇죠? 우리 몬또 남죽ngàn이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그 다음은 mới 다를 사용해서 mới 하면 겨우 뭐뭐 했는데 막 뭐뭐 했는데 đã rồi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 라는 표현이었죠. 한번 A, B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자, A가 먼저 말하죠. 저는요 뭐 할 예정이에요. nếu 만약에 자식이 thi đậu 만약에 합격을 했어. 시험을 합격한대요. lớp 10, 10학년 시험을 합격한다면 뭐 할까요? thì 여기 숨어 있겠죠. sẽ mua cho nó một cái xe máy 했어요. 그렇죠? 나는 그 아이한테 한 대의 오토바이를 사줄 거래요. 그렇죠? một cái 또는 một chiếc 다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B 입장에서 지금 10학년인데 겨우 10학년인데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애가 con mình mới học lớp 10 mà. 그리고 뭐가 보여? đã rồi.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막 10학년인데 em đã nghĩ đến 하면 무엇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거죠. 뭐에 대해서? việc mua xe máy. 이 오토바이 사줄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답은요 굉장히 모범 답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꿔 쓰실 수도 있습니다. 겨우 10학년인데 왜 우리가 사줘야 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hôm nay là ngày 29. 자, 29일이래요, 오늘은. Tôi phải đi trả tiền thuê nhà 했어요. 나는 뭐 해야만 한다? 집값을 내러 가야만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이다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 청자가 생각하기에는 겨우 29일인데 돈을 내러 가? 집세를 내러 가?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mỗi ngày 29마 29일인데 겨우 29일인데 그런데 너는 đã đi trả tiền thuê nhà rồi à 하고 đã roi로 요 문장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친구와 나 사이에 뭐 암묵적으로 아는 거겠죠. 저희 집은 집세를 저도 베트남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세를 매달 1일에 내요. 근데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 집주인과 저 사이의 어떤 약속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도 알기로는 29일이 아니라 더 다음 날인 것 같은데 왜 돈을 내러 가니? mới ngày 29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bạn đã đi trả tiền thuê nhà hả? 이렇게요.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다음 가볼게요. 우리 정황상 이렇게 한 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hình như thì phải 이 문형을 활용해서 2번, 6번 해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답안은 제 거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문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가볼게요. hôm nay, 오늘, cuối tháng 하면 뭐죠? 그쵸? 월의 말이에요. 오늘이 월말인 거예요. 안이라는 이 사람이 có vẻ vui 했습니다. 굉장히 기뻐 보인대요. 자, 여러분 월말에 기쁜 이유는 딱 하나죠. 월급을 받았나 봐요. 그렇죠? 월급 받은 것이 이 내용이 hình như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죠. hình như 안이가 vừa mới nhận lương 했어요. 자, vừa mới 동사 하면 뭐였죠, 여러분? 그치, 막 동사 한 거죠. 막 년 하면 받았대. lượng 하면 월급이죠. 그래서 월급을 받다라는 표현은 바로 년lượng 입니다. 월급을 받은 것이 thì phải 맞는 것 같아 이거죠. 자, 6번 가볼게요. dạo này 요즘 이 남이라는 사람은 không ra 나오지 않아. 어디를요? quán nhậu 했어요. quán nhậu 하면 여러분 우리 술 바 같은 곳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퇴근길에 한잔 할까? đi nhậu 하러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quán nhậu 하면 이 바로 나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바로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ngồi 앉아 있지 않아. 언제까지? đến tối 저녁까지 더 이상 바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 않고 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 남 씨는? 뭐 돈이 다 떨어졌거나 저라면 이 모범 답안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hình như vợ anh Nam không cho phép. 아마도 남 씨의 와이프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것이 thì phải 분명해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답안지에 있는 걸 갖고 왔거든요. hình như 뭐뭐인 것 같다. dạo này 요즘 sức khỏe anh Nam 남의 건강이 có vấn đề gì? có vấn đề gì 하면 이게 딱 무슨 표현이냐면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có vấn đề gì?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thì phải 그런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안 넣으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뭐 hình như anh Nam đã hết tiền. 돈이 없어진 것이 thì phải 맞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답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mới 하면 새로운 용법 배웠었어요. 그쵸? 비로소 뭐뭐 하게 된다. 유일한 조건의 표현이었어요. 자, số 1, số 4 가볼게요. mới biết 비로소 알 수 있대요. 뭐라고요? tiếng Việt, 베트남어가 không dễ chút nào, 조금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이겨. 자, 여러분들의 답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모범 답안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có học tiếng Việt nhiều. 베트남어를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할수록 mới biết, 비로소 알 수 있죠. 베트남어가 어렵다는 것을. 그쵸?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우리 mới nhận được 나왔어요. nhận 하면 받다죠. 받을 수 있어 비로소. 뭐를요? tiền, 후지. 자, 후지 하면 여러분 우리 정년퇴직한 뒤에 받는 퇴직연금이에요. 정년퇴직하다라는 건 외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후지는 딱 휴직입니다. 휴직연금, 퇴직연금을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넣어봤냐면요. 이 수속을, 이 절차들을 다 완료해야지만
비로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퇴직할 때 막 이거 쓰잖아요. 퇴직연금 수령하려면 그런 내용을 써봤습니다. 자, 당신은 phải 해야만 해. 뭐 해야만 돼? 완수해야만 해. hoàn tất 하면 완수하다죠. 뭐를요? 수속을요. 수속하면 thủ tục. các thủ tục này. 이 수속들을 완수해야지만, hoàn tất 해야지만 thì mới nhận được tiền hưu trí 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넣어봤어요. 단어들, 새로운 것들 챙겨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tưởng 하면 뭐였죠? 네, 착각했어 라는 표현이었어요. 착각했대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 문장으로 바꿔봅시다. 라는 네, 두었대요. một số tiền, 이 얼마간의 돈을, 얼마만큼의 돈을, 근데 어떤 돈이요? 굉장히 큰 돈이었나 봐요. 런, 어디에다가? ở nhà. 집에다가 một số tiền lớn 을 둔 거죠. 그랬는데 đêm qua, 어젯밤에 đêm hôm qa예요. nhà 란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bị mất trộm. 도둑이 들어서 잃어버렸어. 그쵸? 란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집에 두면 안전할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겠죠. tôi tưởng, 나는 착각했어. để tiền ở nhà. 집에 돈을 두는 것이 là an toàn lắm chứ. 굉장히 안전할 줄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가봅니다. Hùng thấy, Hùng 생각하기에 Nam mở tiệm ăn rất có lãi. 남이 mở tiệm 했대요. 그럼 뭐죠? 가게를 열었어. 그런데 굉장히 có lãi 하면 뭔가 돈이 남는 것 같다는 거죠. 이득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nên 그래서 mượn 빌렸대요. vốn, 어떤 자본을 빌린 거예요. vốn 하면 굉장히 큰 자본, số tiền lớn 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mở tiệm ăn 했어요. 이 먹는 식당 가게를 열려고 했대요. công việc, 이 일은 결국 thất bại, 실패하게 됐습니다. Hùng nói, Hùng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이런 말 있잖아요. 난 식당만 하면 쉽게 돈 벌 줄 알았어. 요렇게 말할 거예요. tôi tưởng, 나는 착각했어. kinh doanh tiệm ăn. 자, kinh doanh 하면 뭔가를 경영하는 거죠. 식당을 경영하면 dễ có lợi lắm. 굉장히 이득이 쉽게 날 줄 알았어. chứ 하는 건 이제 본인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tưởng 까지 활용해서 문장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đâu có, 전혀 뭐뭐하지 않아, 결코 뭐뭐하지 않아, 이 표현 이용해서 A, B 대화 완성해 볼 텐데요. 자, A가 말하죠. mới 막 했대요. lĩnh 하면 우리 어렵나요? 년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받다죠. 뭐를요? tiền thưởng 하면 보너스예요. rồi, 막 보너스 받았네. có rảnh, 한가할 때 thì 그러면 đi uống bia với tôi đi. 문장 끝에 đi 하면 제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상대방이 보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한가하면 우리 맥주 마시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럼 B가 뭐라고 했을까요? 재밌어요. 볼게요. tôi đâu có rảnh mà. 나는 전혀 란 또는 rảnh 하면 한가한이죠. 나 절대 한가하지 않은데 뭐가? đi uống bia với anh. 나 절대 한가하지 않은데 너랑 술 마시러 간다고? 딱 이런 느낌이죠. 그쵸? 네, 그래서 tôi đâu có rảnh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công ty các anh còn nợ công nhân 2tháng lương à? 하고 물어보죠. 자, 여기 당신들의 회사는 건 남아있냐? 뭐가? nợ 하면 여러분 부채입니다. 갚아야 할 돈, 부채. 어떤 부채? công nhân 하면은 우리 공장 노동자들의 부채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몇 달치, 2달치 월급이, 그쵸? 그러니까 이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2달치 월급에 대한 부채가 남아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그쵸? 자,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해요? 전혀 남아있지 않아 라고 말을 하겠죠. 자, công ty chúng tôi, 저희 회사는요, đâu có, 전혀 있지 않습니다. 뭐가? 남아있지 않아요, 부채가 하고 쭉쭉쭉 쓰면 돼요. 그리고 한 달도, 어떤 달도 남아있지 않아요 라고 해서 그걸 강조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tháng nào đâu 해주시면 되죠. 어떠한 달도 전혀 없다 라고요. 그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것만 많이 뽑아왔어요. 여러분들 쉽게 공부하시라고.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우리 베트남 문화로 넘어왔습니다.
네, 우리 오늘 베트남 문화는 화폐, tiền tệ,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실 겁니다. 자, vài nét, 어떤 특징들 về tiền tệ của Việt Nam ngày xưa, 옛날 베트남의 화폐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줄에는 베트남 옛날 동전의 모양에 대해서 이 동그란 hình tròn 에 여기에 이런 lỗ hình vuông 이 있었다, 네모난 구멍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을 거고요. 자, 내용 이어지는 겁니다. về mặt lịch sử, 역사적인 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sau khi 하면 여러분 뭐죠? 뭐뭐한 후에예요. 뭐한 후에. 네, 이러이러한 사건 후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Vietnam, 베트남이 giành được 했어요. 자, giành 또는 giành 하면 쟁취하는 거죠. 쟁취할 수 있었던 뒤에죠. 어떤 걸 쟁취했어요? 독립을. 근데 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 뒤에 나와요. với sự kiện, 이러한 사건들과 함께. 어떤 사건? 응호권. 이 응호권이 chiến thắng 하면 여러분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죠. 어디 누구를 권남한 했어요. 권 하면 우리 군대를 말할 거예요. 그렇죠? 한 하면 어디죠? 우리 중국군이겠죠. 이 중국군의 남군을 이긴 후에 어디서? 젠송박당, 이 박당강에서. 젠 하면 이 강 위에서죠. 그렇죠? 이때가 언제였어요? 남 938, 938년이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나와요? 그쵸, 승봉 했어요. 이게 또 939년인가 봐요. 뭐예요? 어떤 왕이 재위한 거야. 낸 남 938, 968년까지. 그쵸?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vua Tin Tin Hoàng, 이 Tin Tin Hoàng 왕은 cho nước tiền 했어요. 어떻게 했대요? 룩 하면 이 몰드, 주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동전 같은 것을 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조를 했겠죠. 만들었겠죠, 돈을. 그래서 돈을 주조하도록 했다 이거죠. 그렇죠? 이 싸우키에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러이러한 사건 뒤에 딘딘 황이 돈을 주조하도록 했다 요거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những đồng tiền đồng 했어요. 이게 동동 뭔가 하셨을 텐데 đồng tiền 하면 동전인데 동으로 된 동전이죠. 이 재질이 동으로 된 거고요. đồng tiền 하면 동전이에요. 이런 동으로 된 동전들은 đầu tiên của Việt Nam, 이 베트남의 최초의 동으로 된 동전들은 hình tròn, 어떤 모양이었어요? 동그란 모양이었고 lỗ vuông 했어요. lỗ vuông. 자, 네모난 lỗ, 구멍이 있었대요. trên có, 그기 위에, 그 위에 chữ, 글자가 있었어요. trên 위에죠? trên có chữ, 글자가 뭐라고 돼 있었어요? Thái Bình Hưng Bảo 했어요. Thái Bình Hưng Bảo 라면 태평 흥보라는 이런 말이 붙어 있었대요. 그렇죠? 자, phía lưng, lưng 하면 우리 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등은 결국 뒷면이죠. 뒷면은 룩 이렇게 주조를 했대요. 이렇게 어떻게? nổi 볼록 튀나오게 찌 글자가. 우리 뒷면 이렇게 동전 보면 만져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nổi 를 표현한 거죠. nổi 란 단어를 쓴 거예요. 링이라는 글자를 뒷면에 룩 nổi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các triều đại tiếp theo là 나오죠. 블라블라블라 나올 거예요. 자, 이어서 있는 다른 왕조들은, 그래서 어떤 왕조들이 있었을까요? Lê, Lý, Trần, Hậu Lê, Đời Sơn, Nguyễn. 이 사람들도 cũng 역시나 đều 모두 có tổ chức nước tiền. 이 돈을 주조하도록, 이 화폐를 주조하도록 어떻게 했대요? 조직하면 뭔가를 조직했다라는 건데 조금 의역을 해버리면 실행했다. 이 돈을 만들도록 실행했다. 이런 왕조들도 라고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nói chung, 일반적으로 말하면 nói chung, 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tiền, 돈은 lúc 주조되었어. bằng đồng, 뭘로? bằng, 뭐뭐로 써져? 재질이 나왔어요. 동으로 제조되었어요. của Việt Nam ngày xưa. 자, 이 옛날 베트남의 동으로 주조된 이 베트남 돈은 có 3 loại đơn vị 있어요. 세 종류의 이런 단위가 있었다. đơn vị 하면 단위죠. 그래서 동 단위,
tiền 단위, 그 다음에 quan 단위가 나왔어요. 자, đồng 은 뭘까요? là đơn vị nhỏ nhất, 가장 작은 단위래요. không thể chia nhỏ hơn nữa. 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더 작게 chia 하면 A와 B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작게 나눌 수 없어. 좀 lưu thông 하면 뭐죠? lưu thông, 유통 중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거래하거나 유통하거나 할 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최소 단위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tiền. tien은 là đơn vị thứ hai. 두 번째 단위입니다. theo nguyên tắc. 자, 원칙에 따르면 딱 우리가 원칙에 따르면 이 말이 theo nguyên tac입니다. 원칙에 따르면 một tiền bằng 100 đồng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동이 제일 작은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띠에는 이 100 đồng 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tuy nhiên, 그치만 trên thực tế, 현실적으로는, 현실에 있어서는 đơn vị này, 이 단위는 thường được quy định, 보통 규정이 된대요. dưới 100 đồng. 보통 이렇게는 원래 원칙적이지만 보통 이 dưới 라는 거죠. 100동보단 좀 아래였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 đơn vị 가 나오네요. quan là đơn vị tiền tệ cao nhất 했어요. 어떤 태요? 이 관이라는 거는 가장 높은 화폐의 단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một quan. 이 하나의 관은 bao giờ cũng. 자, 여러분 이거 뭐였죠? 항상 언제고 được tính 계산이 됩니다. bằng 10 tiền. 뭘로? 자, 우리가 하나의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개의 띠엔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여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때문에 nếu 만약에 một tiền có giá trị bằng 60 đồng. 여기까지 가볼까요? 이 1띠엔이 만약에 có giá trị 하면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가치? 네, 60동과 같은 이 1띠엔이 뭐라고요? 60동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một quan, 이 1관은 얼마가 될까요? sẽ bằng 600 đồng 이 되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như 뭐뭐와 같이.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면 옛날 시를 보면 이게 정확히 나와 있대요. 어디에? lời tâm sự của một người vợ. 자, 누구의 마음에서, 누구의 tâm sự 하면 마음인데요. 어떤 마음의 말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한 아내의. 근데 이 아내가 뭐 하고 있었어요? 짬 하면은 돌봐주고 있었어요. 러 걱정하고, 그럼 짬러 하면은 보살펴주고 있었던 거죠. cho chồng, 이 남편을 위해서. ăn học 하면 여러분 học 과 같아요. 공부하는 것을. ngày xưa, 옛날에. 자, 이게 갑자기 막 화폐 단위 얘기 나오다가 뭐 아내가 뭐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뭐야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지금 설명이 나왔잖아요. 1관이 600동이다.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옛날에 시를 보니까 이 시는 아내가 지은 시예요. 남편을 공부시키면서 이렇게 뒷바라지하면서 쓴 아내의 시에 이 화폐 단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아내가 쓴 시 구의 한 구절인데요. một quan, 하나의 관은 là 600 đồng, 600동입니다. 짰지우 하면 저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띠를 쫙 둘러매서 저축합니다. 당 하면 시에서 반복되는 은율이겠죠. 매달 저축하면 종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남편이 시험을 보러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달 짰지우 하고 있어, 이거죠. 이러한 시 구문에서 이 시가 바로 tâm sự, 마음을 표현한 이 아내의 시에서 우리가 이 화폐 단위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쵸? 자,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조금 호흡이 빠르셨을 수도 있어요. 찬찬히 혼자 읽어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잘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급하게 문화까지 헐레벌떡 뛰어왔고요. 헐레벌떡 뛰어왔으면 여러분들 복습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